서울 시내 한 골목길. 한 남자가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구석진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추워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또 견뎌냈다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 올해 69. 한때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했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통장엔 1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한 분이 노인인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1,0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등입니다. 가장 높다는 뜻이죠.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있을 텐데 왜 저러실까? 하지만 자식이 있다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지 연락조차 끊긴 사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자녀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에 사는 박순자 씨는 72입니다. 자녀가 둘 있지만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작은 딸은 이혼 후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담당 공무원은 말합니다. 자녀분들이 소득이 있으시니 지원이 어렵습니다. 박순자 씨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 72만 원이 전부입니다.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37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병원비는 엄두도 못 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중 연금을 받는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80만 원 이하를 받는 분이 또 절반이고 3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8%나 됩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 혹은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었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면 앞으로 25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늦게 나오고 일자리는 빨리 끊깁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경기도에 사는 이철호 씨는 68입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지금 통장엔 1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식 결혼시킬 때 7천만 원, 아들 사업 도와준다고 8천만 원, 지인 소개로 시작한 투자에서 날린 돈이 1억 5천만 원.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니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행복 아닙니까? 이철호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월 83만 원의 연금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하루 한 끼는 마트에서 산 할인 도시락, 저녁은 라면에 계란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은 냉혹하지만 그 속에서도 길을 찾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을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만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언제, 어디로, 왜 나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먼저 적어보세요.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이걸 다 적고 나면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보입니다. 자동이체는 편하지만 위험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가능하면 직접 송금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매번 확인하게 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몸은 쉬는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세요. 아침엔 몸을 움직이는 시간, 낮엔 사람을 만나는 시간, 저녁엔 나를 채우는 시간.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동네를 걸으면 몸이 깨어납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작은 일이라도 하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저녁엔 유튜브로 새로운 걸 배우거나 책을 읽으면 하루가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60%나 낮다고 합니다. 하루 루틴이 있다는 건 삶에 목적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냐 하실 수 있지만 노년의 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물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 동네 경로당 같은 곳에 가보세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중 일부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죠. 이 한마디가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요즘은 65살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같은 큰 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지역에도 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들인데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며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한 분들 절반 이상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돈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입니다. 급여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배움도 멈추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배울 일도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배움이 멈추면 생각도 멈춥니다. 요즘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동네 도서관에서 사진 찍기, 온라인으로 글쓰기 배우기. 이런 작은 배움이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는 실버타운에서 여유롭게 살고 누군가는 작은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행복의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당신의 하루가 작더라도 그 안에 감사할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노후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햇볕 드는 창가,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것들이 노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통장이 비어 있다 해도 그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아직 배우고 채우고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난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포기한 마음은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